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무주택자분들은 허탈하실 거예요. 하지만 무주택자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기도 외곽 지역엔 빈 공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택 공급 계획이 많이 잡혀 있긴 하는데 실제 시장 선호도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볼까요? 경기도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9만호에서 10만호 정도가 적정 입주 물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10만호가 넘은 시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밖에 없었어요. 자, 이 시기에는요, 입주 물량이 정말 엄청 쏟아지긴 했지만 평택이나 용인, 화성 등 외곽 지역의 입주 물량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역시 2019년까지 지속적인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멸시를 고려하면요, 오히려 주택 공급 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더라. 왜냐면 이제 서울 지역은 경기도와 다르게 이제 공공택지가 없어요. 고덕강일지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자, 그 공공택지가 없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쉽게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급 부족 이슈는 무주택자를 더욱더 자극을 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68대 1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2021년에는요, 무려 강일동 아파트 청약에 16만 명이 몰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 시기에 무주택자한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더 큰 과열을 불어요. 왜냐하면 청약에 실패한 무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비싸게 매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영끌로 내 집만 하는 사람이 100만 명 넘었다는 게 이런 청약 시장의 안 좋은 환경도 영향을 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동안에 괜찮은 지역의 분양이 너무 없어서 기존 주택 비싸게 사는 것 말고 대안이 없었던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부지런히 지정한 신도시에 공급 가능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에서 드디어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인천 계양지구가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착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벌써 3기 신도시가 착공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되는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왕숙과 왕숙 2지구 외에도요, 아직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창릉지구나 교산지구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도 모두가 9월까지 착공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계양지구, 교산지구, 왕숙지구, 대장지구 모두 다 토지 보상률이 100% 됐고 일부만 96%인데 거의 끝났다고 보더라고요. 자, 창릉지구만 토지 보상률이 좀 낮아요. 51%.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근데 LH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올해 중에 모두 다 착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H는요, 주택용지 공급도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H가 보유한 주택용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을 해서 이것을 민간 분양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올해 수도권에서만 30개 필지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 3기 신도시 오랜만에 6개의 신도시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남양주 왕숙 신도시 2개 지구가 있어요.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는 53,534호 규모로 매머드급 신도시고요. 왕숙 2지구가 14,000호 규모입니다. 2018년 12월에 지정됐는데 여기가 솔직히 좀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광역교통 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9호선이 연장돼서 왕숙 2지구하고 왕숙지구를 지나서 진접 2지구까지 가는 그림이고요. 여기에 GTX 비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는 GTX 비노선, 9호선 환승 역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은 한 28,000호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공 분양 물량은 12,000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족 기능은 32%, 녹지 비율 33%로 거주 여건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고양 창릉 신도시 보겠습니다. 고양시 무주택자분들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37,000호 규모의 중형 신도시입니다. 자,
자, 여기는요, 이제 경전철인 고양선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세전역부터 고양시천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한 GTX A 노선이 여기쯤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창릉 신도시 가치가 더욱더 뛰어올랐죠. 민간 분양은 한 15,000원, 공공 분양은 5,000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 거주하신 분들이 이거 정말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신도시는 부천 대장지구 대장신도시입니다. 자, 2019년 5월에 발표돼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토지 보상은 끝났다고 하네요. 15,900호 규모로 민간 분양이 8,470호, 공공 분양이 3,311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족기능,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대기업 사옥이 들어오는 곳이 39%로 굉장히 넓고요. 고원 녹지 비율도 32%나 됩니다. 지어놓으면 거주하기 굉장히 양호할 거예요. 자, 발표 당시에는 지하철 연결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대장 홍대선 신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이제 2호선 홍대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하남 무주택자분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남 교산 신도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분들도 이거 기다리시더라고요. 33,000호 규모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발표됐고 보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남 가밀지구에서 연결되는 지하철 3호선이 역사가 3개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도 괜찮고 워낙 선호도가 높은 하남시 지역의 공공택지다 보니까 기다리신 분이 많이 계셔요. 자,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 보겠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 대책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 홍대선을 연장해서 인천 계양지구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모는 17,000호 규모고요. 2018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천 계양 신도시는 광역교통 대책이 없지만요. 그동안의 사전차익 경쟁률에서 정말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민간 분양은 7,600호, 공공 분양은 2,800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만 호의 신도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6개 신도시가 1, 2년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분할 공급으로 진행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왕숙 신도시만 봐도요, 왕숙 신도시가 35,534호 규모잖아요. 이것을 6개 공구로 분할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왕숙 2신도시도 14,410호 규모인데 3개 공구로 분할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신도시를 분할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동탄 2신도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기 신도시였던 동탄 2신도시, 여기도 5개 공구로 분할해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포안이 포함된 시범지구였죠. 그래서 원래 신도시는 제일 처음 공급되는 곳이 위치가 제일 좋고 시범이라고 붙인 곳이 가장 나중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뭐 교통대책도 여기 위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분양할 때는 가급적 최초 분양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공급되는 지역이 안 좋은 위치로 넓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동탄 2신도시 보면 5단계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자, 근데 동탄 2신도시 첫 분양이 언제였다? 201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동탄 신도시 5단계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동탄 신도시에는 빈 토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2가지 오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쉽게 당첨될 수 있다. 쉽게 당첨되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했었던 고양 창릉지구에 뉴홈 나눔형 물량이 있었죠. 여기에 2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최고 경쟁률 82대 1이 나왔어요. 자, 좋은 곳은 남들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자체가 임대 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비해서. 또한 분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원한다면요, 높은 가점을 보유하거나 3기 신도시 공급 지역에 거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 공급 지역에 거주하면 30% 우선 배정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 보면요,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남양주나 광명이나 뭐 하남 이런 지역에 인구수 대비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거주하신다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죠. 이미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과천이나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노리고 입주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번째 오해는요, 3기 신도시 입주하면 집값 폭락한다입니다. 장기간 대세 하락할 거라 주장하는 분들이 3기 신도시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단은 공급층 요인만 보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3기 신도시 토지 매각에 실패해 버립니다. 당장 올해 1월, 2월 달만 보더라도 공공택지에서 매각이 실패했었어요.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건설사가 안 사갑니다. 미분양 날까봐. 그런데 지금 회복되니까 슬슬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또 이제 주택 공급 과잉이 겹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또한 입주 물량 역시 전세 수요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이 돼요. 자,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린 사례가 바로 위례 신도시죠.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말 많은 물량이 쏟아졌죠. 또 비슷한 시기에 하남 미사 강변도시 미사지구에서도 입주 물량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 이때 입주한다고 뭐 역전세를 나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입주 당시에 기준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더라. 2014년부터 지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서 오히려 신축 아파트 전세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었고, 오히려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충격은요, 기준금리가 급격히 높아질 때, 이번에 검단 신도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무조건 신도시 입주가 집값 폭락이 아니라 기준금리 영향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워낙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 1차로 제정된 것만 말씀드렸고, 광명시흥지구 7만원, 의왕 구포 안산지구 4만원, 화성 진안지구 3만원, 이건 또 별개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중소규모 택지 1만원 이하의 경우까지 다 합쳐버리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만 원시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이면 좀 다시 생각해보라는 이유가, 앞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외곽 지역을 비싸게 사실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이라고 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GTX 호재가 있거나 반도체 산업단지 등의 호재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수도권 청약은요, 구분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받아도 되는 청약과 그렇지 않은 청약, 쇼킹부동산 블로그에 저희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양만 골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 추가하셔서 분양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